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과 상황이 참 비슷한 면이 많아요. 다른 나라의 노예 생활한 거며 뭐 억압을 받고 외침을 받은 거며 참 많은데, 특별히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집트로부터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탈출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실을 지켜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나서 많은 이산 가족들도 있고 참 아픔을 겪고 시장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오수미 성도님은 지금 이제 54세시고요 36세에 탈북을 하셨습니다. 30세에 1차 탈북을 시도하셨다가 붙잡혀서 또 다시 갔다가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또 두 번째 탈북을 시도하셔서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간단한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태어났고, 그 황해남도 해주시 김종태 사범대학 역사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사범대학은 6년 과정이래요. 그래서 6년 역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 교사 5년을 하고 오셨답니다. 그 중학교에서 조선 역사, 세계 역사, 조선 지리, 세계 지리. 여기서 말하는 조선 역사는 우리 한국 역사가 아니라 북한 역사겠죠. 예. 북한을 조선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거기서 중학생들을 가르치시고 1998년도 3월 27일 날 1차 탈북을 하셨다가 2003년도에 중국 하얼빈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되고 다시 또 북송되셨대요. 북한에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6개월 사상 단련대에 집어넣어져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요. 이 사상 단련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왜 5공화국 때 삼청교육대라고 있었잖아요. 삼청교육대보다 더 심하대요. 더 심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시, 밤 10시까지 그 여자들이 통나무 이렇게 옮기면 그런 그 노동도 하고, 그래서 이 사상 단련대가 너무 힘들어서 못 견뎌서 그 교화 2년으로 늘리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늘려서 차라리 그걸 6개월이나 2년 동안 교화 교육을 받겠다 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사상 단련대 그 노동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답니다. 거기 가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한쪽이 많이 좀 불편하시고 그때 아마 청력 한쪽도 잃었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6개월 지나 석방이 되고 2004년 12월에 두만강을 넘어서 36세 때 이제 또 그 중국으로 해서 2008년 11월 20일에 한국에 도착하셨답니다. 한 10년 정도, 이제 10년이 채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딸은 서울에 있고, 딸 고등학교 3학년짜리 딸과 그리고 이제 엄마가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북한에서 사셨는데 36년 이야기를 어떻게 한 시간에 다 쏟아놓겠어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좀 들어야 할 이야기들, 우리 6.25 일어난 이 전쟁한 날 우리가 한번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잠깐 간증해 주실 때 우리가 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박수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종동호 목사님께서 전도하셔가지고 부요 중앙성결교회에 다니고 있는 탈북녀 오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만남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과 구원의 주체이신 주님과 함께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6월 네 번째로 되는 주말이면서도 6.25 전쟁과 관련해서 67년을 맞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 이 날을 맞이해서 제가 구국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다 운명을 달리하신 호국 용령들의 애국 충전의 정신을 추모합니다. 뭐 이렇게 뭐 간단히 제가 크게 요거만 지금 적어놓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뭐 제가 나서부터 이제 두만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 북한 교육은 김일성이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이에요. 이제 3살 때 엄마 아빠라는 이 소리를 내면서부터 김일성이 김정일이 생년월일을 버리면 그 나라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이제 3살 4살인데 엄마 아빠를 찾을 때 이제 그 누가 와서 물어봐도 김일성이 생년월일이 며칠인가 하게 되면은 1912년 4월 15일 이 얘기를 답변을 못 할 때 부모님이 가셔야 돼요. 이렇게 묶여서. 그건 왜서 부모님들이 자식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수령님에 대한 이런 그런 체제에서 한 30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됐는데 보통 저 북한 교육으로 놓고 말하면은 전탕 뭐 조선지리, 조선 역사, 세계 역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거의 김일성 혁명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면 안 돼요. 김일성 혁명 역사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뛸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뭘 이렇게 간직하고 사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끝이 없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중학교 그때가 한 13살, 14살부터 제가 이게 오늘 6.25 전쟁 때문에 내가 제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나라에서는 중학교 한 2학년쯤부터 되면 한 13살, 14살이 돼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군사 교육이 들어가요. 이제 그때는 이제 붉은 청년 근위대라는 이런 근위대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 현역 군인이 있고 다음에는 교도대가 있어요. 교도대는 노동자들. 그다음에는 조기대는 농민들. 이 사람들이 조기대고 붉은 청년근위대는 중학생들이 청년근위대예요. 그러면은 한 여름 7월달, 8월달에서 한 2달 동안 겨울에 11월, 12월달 이제 동기 훈련까지 해서 한 1년에 한 넉 달씩을 하는데 14살에 뭘 알아요? 13살에. 그때 이렇게 그 군화로부터 시작해서 다 군복을 입혀가지고 자동보총, 기관단총. 옛날 전쟁에 참가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따발총 아시죠? 구멍이 뽕뽕 뚫리는 거. 그리고 장총 이제 해서 4가지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14살 때 그때 당시 그 4가지 무기를 완전히 정통을 해요. 분해 교랍으로부터 시작해서 총알 이렇게 날아가는 탄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100m 사격, 200m 사격, 300m 사격, 500m 사격은 안 하지만은 300m까지 사격을 해야 됩니다. 이게 13살, 14살 때 저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기 분해 결합하고 속능 이런 거를 못 하게 되면 잠을 안 재워요. 이제 13살, 14살 때 매일 아침 이거 군복이지 이제 가라를 떼서 말려서 그거를 메고 그다음에 총 메고 비가 오는 날이든 눈이 오는 날이든 포복전쟁 산으로 강으로 막 뛰어다녀요. 근데 그거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그때 그게 웅당 이 나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조국 이 수령을 위해서 내가 한 목숨도 바쳐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채에서 살 때는요. 이제 그래서 나도 어느 날 이렇게 조국이 불안해지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내 목숨도 바쳐야 된다 이런 거를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거는 간단히 얘기를 하고 이제 94년도 7월 8일 날 이제 세계적으로 그 낮 12시 공파도시 김일성이가 사망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김정일이 정권에 온 거죠. 김정일이 정권에 오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매달 주던 이거 월급이 그다음에는 이거 식량. 북한은 왜 사회주의 국가.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구호라는 게
한 사람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제 그런 체제 속에서 이제 월급을 타먹고 봉급을 타고 이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죽고 김정일 시대가 오면서부터 다 끊겨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거의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거의 시집을 가면 그냥 부양가족으로 놀다시피 했어요. 이제 그때 그 남자들이 공장, 기업소, 회사가 다 문 닫히면서 어떻게 돼요? 다 집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먹여 살려요? 여자들이 나간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장사를 한다게 되면 자본주의예요. 이제 내가 이제 일전을 들여서 이제 뭐 오전을 더 붙여갖고 이제 일전 오리를 더 받았을 때 나머지 돈은 내 돈이잖아요. 그게 우리 교육에서 항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 씨앗을 바르고 장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에 대한 걸 완전히 근절 이렇게 합니다. 거기 교육은. 근데 어떻게 해요? 장사하면 뭘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니까.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뭐 어느 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막 그 입스틱 바르고 시장에 나가는 거죠. 나가서 이제 파는데 그냥 탄피 장사라고 해요. 그 처음 장사가 이제 탄피 장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옷을 좀 크고 좀 넓게 입어요. 입고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단추를 열면은 여기가 탄피 주머니 마냥 이렇게 주머니를 많이 달아요. 달고 여기에 술, 담배, 사탕, 라이터 뭐 이런 식으로 다 놓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소송소송 하면은 누가 와서 물어봐요. 아줌마 무슨 담배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몰래 꺼내서 돈 받고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근데 그때 94년도 93년도 9월 달부터 배급이 끊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사자가 많이 생겨난 거죠.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제 딱 주는 것만 쪼개서 이 여기 분들은 뭐 여비도 없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비가 없어요. 한 달 식량을 다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 달 배급을 타오게 되면 곧부로 다 잽니다. 30일을 먹을 거. 그래서 오늘 아침하고 저녁에 몇 급부 해야 이제 30날까지 맞추겠구나.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비라는 게 없어요. 공산국가는 이렇게 여기처럼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돈도 좀 주고 그런 게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딱 주던 배급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정치분 수용소로 많이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잡아먹는 이제 그런 일까지 생겼어요. 너무 배고프다 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한 이틀 정도를 이렇게 그 가두 중대장이나 반장 이런 여자들이 이틀에 한 번씩 돌아요. 매 집을 문을 두들기면서. 근데 소리가 없어요. 분명 바깥에 이제 키는 안 잠갔는데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막 뜯고 들어가면 온 집안이 다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한 98년도 99년도까지 아사자가 거의 한 300만 명. 이제 그리고 역전들에 가보면 매일 꽃제비들이 엄청 하루에 한 20-30명씩은 그냥 끌어내다 버려요. 여기는 이렇게 관을 짜고 뭐 태우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천도 없고 가만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 죽은 채로 들여다가서 이제 한 구덩이 파고 그냥 다 연놓고 매몰에 뿌리는 거 많은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매고 교편을 놓고 이제 집에서 놀다가 갑작스레 이렇게 생활고에 들어서고 하니까 이제 장사의 길 저도 이렇게 나서서 해봤는데 한 번은 너무 바빠서 고향에 내려갔어요. 고향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함경북도에서 배급도 안 주고 그래서 좀 도움을 받을까 하고 왔는데 한 번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그래 딸이니까 도와주자. 도와주는데 어쨌든 이거 하나만은 기억을 해라. 한 번은 도와주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무산 땅에 가서 팔아서 먹든 살든 죽든 죽어도 거기서 살고 살아도 무산 땅에서 살아라.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말아라. 이제 그때가 한 30살 그 정도였었는데 그 소리가 엄청 서러웠어요. 그때 나이로서는 이제 야 어쩌면 저렇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나 이제 엄청 울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왔댔는데 그 다음부터 고향을 안 간 것이 지금까지 못 갔어요. 예.
근데 그때 그 아버지 그 말은 엄청 서럽고 막 그랬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나한테는 힘을 줬어요. 예. 내가 돌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살아날 수 있는 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이제 그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그 동남아 한 몇 개 나라를 걸쳐서 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아버지 그 말이 항시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쟁쟁이 울리더라고. 아, 아버지가 나를 강하게 길렀구나.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98년도 이제 한 97년도 한 가을부터 제가 청송회사에서 있으면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장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국가에서 허락된 장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먹고 못 살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있던 청송회사가 뭐인가 하게 되면 유색금속을 중국에라 이렇게 넘겨보내고 중국에서 밀가루나 강냉이 가루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다가 그 시장이라 데다 파는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조금 남들보다는 좀 먹고 사는 축이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유색금속이 규소철, 망간철, 크롬철이나 아니면은 그 뭐 동아연까지도 이렇게 다 넘기는 거죠. 근데 동하고 아연판을 넘기면은 그거는 역적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보통 이제 그 총살 당하는 이런 거를 그냥 뭐 매일 보다시피 해서 뭐 끔찍을 안 하는데 이제 한 번은 그 여성분이 송이버섯 10kg를 이렇게 중국에 팔아먹었어요. 몰래. 그리고 그 노동자 남자 한 분이 동 2kg를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팔은 거죠. 근데 거기 현행으로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그 사람들 총살을 하는데 제가 나갔댔는데요. 눈물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그 사람에 대한 동정도 별로 안 가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메말르고 그런 강박한 생활 속에서 이제 가서 구경을 했는데 저런 사람은 웅당 그냥 죽어도 싸다 하는 이런 정신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사용하는 그 사용하는 장소에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저 나라는 이제 거기에 안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을 동정하는 걸로 돼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안 볼지언정 먼 산을 바라볼지언정 나가서 이제 그 사용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게 처음에는 좀 그래 너무나도 자꾸 있으니까 뭐 별로더라고요. 그것도 사용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저희 회사가 이렇게 좀 나쁜 쪽으로 흘러가다 나니까 이제 체포령 같은 이런 게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제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해주더라고. 그날이 바로 그 98년도 3월 27일이었는데 낮에 전화 한 통이 들어왔어요. 저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남자분이었는데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오늘 저녁으로 두만강을 건너세요 이러하고 전화를 놔버렸어요. 제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전화가 놨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요. 이제 그래서 아 분명히 올 곳이 왔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두만강 거기에는 그 국경 경비대들이 많아요. 근데 북한은 뭐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이제 지금도 똑같고. 그래서 경비대 초소장한테 가서 내가 오늘 그 중국을 좀 넘어가야 되겠는데 좀 도와달라. 이제 그런 소리를 하니까 아줌마 이 돈만 내라고 그럼 우리가 다 해결해 주지 않으리? 이제 그 얼마냐? 그러니까 지금 인민폐로다가 2,000원을 요구했어. 인민폐 2,000원이면 여기 돈으로 그때 당시 한 40만 원 돈이에요. 98년도. 근데 그 40만 돈이면은 북한에서 살 때 한 2달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꼬박 먹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돈이었죠. 이제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다가 내가 수용을 못하니까 좀 수용 잘하는 사람 좀 붙여달라. 알았어요. 이제 저녁 7시 반쯤 돼서 이제 2명이 군인이 나왔는데 그때 이렇게 수용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3월 27일이면 두만강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는 물이 흐르고 양옆은 얼음장이에요. 다. 근데 폭이 한 30m쯤 돼요. 이렇게 좁고 이런 데는 군대들이 이렇게 기관단총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못 건너가요. 이제 그래서 위험한 지역으로 다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내 손을 잡고 아줌마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게 되면은 물에 텀붕 뛰어 들어갈 때 이 손만은 놓지 말라. 알았어요. 이제 정말로 텀붕하고 뛰어 들었는데 한 몇 길이 들어갔다 나와요. 그 물 깊이가 이제 나와서 이제 헤엄을 치어가다가
거의 한 3, 4m 두고 그때 이분이 기운이 이렇게 빠져서 그러는지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죠, 물속에. 그때 제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뭐 제가 이 드라마도 좀 보고 영화도 보고 하게 되면 보통 그러잖아요.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보통 부모님들 찾고 자식들 찾고 이러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때 물을 먹으면서 꿀떡꿀떡 먹으면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느님 아버지 저 살려주세요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때 그냥 그 소리를 하면서 그냥 물을 꿀떡꿀떡 먹으면서 1m, 2m, 3m, 3m로 들어갈 때 그냥 갑자기 누가 이렇게 탁 나를 채워요. 근데 그 군대가 이렇게 내 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잡아 치워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그 군대도 힘이 모자라서 물속에 가라앉는데 그 밑에 무슨 뾰족한 바위 같은 게 있더래요. 거기 발바닥에 닿는 순간 그거를 박차면서 물에 솟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서 두만강을 건너게 된 거죠. 두만강 건너는데 3월 27일 날인데 바지 위에 거 싹 물에 젖어갖고 그냥 이 바깥에는 버거덕버거덕 얼음이 있는데도요 엄청 추울 것 같죠. 하나도 안 춥고요. 땀이 여기서 비어도 돼요. 이마에서. 감기도 안 와요. 그 후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첫 이렇게 탈북 시도를 한 거죠. 이제 거기서 살면서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시간상 관계로 좀 짤막짤막하게 하느라고 지금 한 2003년도 11월 한 28일 새벽 4시 그때 이제 공항국이 들어쳤어요. 들어쳐서 이제 꼼짝없이 공항국한테 붙들렸구나 이제 이 생각만 하면서 이제 북송될 생각만 하는 거죠. 뭐 살아온다는 기약도 없고 이제 배반자로서 이제 북한에 이제 끌려나가면은 그저 오직 죽는 길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갔는데 그때 그 처음 이제 도문 변방다리다 건넸는데 그때가 어쨌든 그 온송으로 이렇게 그 온송 보위부로 갔는데요.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이에요. 이제 그게 들어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조사보다도 구류장이 있는데 어떤가 하게 되면 북한의 구류장은 엄청 열악해요. 이제 옛날 세멘트로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끓여다가 욕해만 하지 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멘트 이런 거 놓고 맨 모래 그 하고 자갈 이런 게 푸석푸석해요. 이제 이런 데다가 사람을 줬는데 그 상상을 이렇게 해요. 이제 한 300~400명씩 꼭 이렇게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앉으면은 요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딱 요렇게 앉는 중인데 요렇게 앉아서 온송 보위부에 앉으면요. 그게 한 열흘 동안을 앉혀놔요. 이제 그렇게 해서 딱 앉혀놓으면은요, 딱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예요, 이제. 그래서 열흘을 앉혀놓는데 여기서 미치는 여자가 있어요.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이렇게 빼나가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그때 나갈 때 이제 취조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각자라는 게 있어요. 각자 이렇게 나무 각자 아시죠? 사각으로 된 거, 봉이 아니고 이제 그런 걸로 나가서는 막 두들겨 패요. 이제. 나라를 배반하고 나갔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때 병신이 되는 사람도 많고 저도 사실은 이 오른쪽 귀가 좀 그때 그 구두발에 이렇게 맞으면서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피가 많이 다 흐르고 그래갖고 제가 한쪽 귀를 잘 못 들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좀 근데 그거 뭐 그런 거는 너무나도 흔하니까 근데 저희들은 좀 낫는데 애기 엄마들은 더 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왜서 그거를 이제 내가 더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게 되면요, 이제 이 복도라고 이렇게 물걸레질 하는데 아이가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보고 물 달라 하니까 물이 없잖아요, 이제. 그 간수 그 걔네들 보고 이제 특사라 하는데 간수들 보고 이제 애기가 물 좀 달라니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뭘 준 거야 이제. 이게 마루 바닥 닦은 물 있잖아요. 그 물을 밖에 주째 갖다 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목이 탔으면은 그 시큼한 물을 꿀떡꿀떡 먹어요.
그거 보고서 야, 난 그래도 행복하다. 아이는 그래도 안 나왔으니 행복하다. 이 소리가. 그리고 이제 임산부들이 많이 나가는데 중국에 와서 팔려가가지고 저도 이제 중국 갔을 때 처음 그 중국 남자한테 팔려간 게 그때 당시 그래서 인민폐로도 한 13,000원이면 여기 돈으로 260만 원 돈 엄청 비싸게 팔린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보통 팔려가다 나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많이 가져요. 북한 여성들이 뭐 나이 관계없이. 예. 그런데 그런 임산부들이 그 붙들려 나온 게 제일 불쌍해요. 이제 걔네들은 달수 뭐 6개월이고 8개월이고 상관을 안 해요. 그 나라는 그냥 데리고 와서 무조건 유산시켜버려 아이들을. 그게 북조선의 아이가 아니고 중국의 씨앗이라고 그거를 다 유산시켜버려요. 걔네들을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청진지 수송교화소를 통해서 무산군으로 해서 이게 쭉 이렇게 해서 그 끌려가는 시간이 한 서너 달 잘 걸려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작년도 이제 11월 28일 날 잡혔다 하는데 내가 단련대 도착한 날이 그 3월 5일 이제 3월 5일 날 이제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 단련대라고 되면 사상교육대죠. 여기로 말하면 정신교육대예요. 이제. 그 전두환 그 대통령 시절에 그 삼천교육대라고 있었죠. 그보다도 더 험악한 거죠. 이제 난 그때 그 영화도 보고 공화국 영화도 제가 많이 보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보다는 한참 나아요. 그래도 그 판결을 6개월 판결로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신교육대 들어간 거죠. 정신교육대는요. 이제 보통 새벽 4시, 5시, 그냥 한 4시 반쯤이면 거의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10시까지 무조건 뛰고 무조건 저거 뭐야 이거 그냥 처녀고 할머니고 할 것 없이 이 통나무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날르라 하면 무조건 그걸 못 일어나고 못 지면은요 엄청 와서 때려야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간 곳은 저 바람동 신참이라는 이런 곳인데 산속 깊은 가서 이제 군용도로를 닦았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모든 게 삽, 곡괭이 이런 걸로다가 일을 하잖아요. 이제 이게 포크레인은 기계 같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돌들을 다 이렇게 등짐으로 그냥 그걸 날라서 이렇게 그냥 그거 길을 닦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고생을 하다가 이제 9월 5일 날 퇴소가 됐죠. 이제 퇴소를 해서 그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자는 게 어떻게 돼요? 돈이 없잖아요. 이제 돈이 있어야 또 두만강을 건널 때 군대들한테 돈을 주고 넘겨달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던 사람들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한 2달 장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2004년도 12월 말에 다시 두 번째 탈북을 시도한 거죠. 이제 탈북을 시도해서 중국까지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쭉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고 싶은데 이 한국을 그렇게 마음대로 막 못 와요.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이고 중국으로 말하면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문식에게 잡히면 다시 북송을 되기 때문에 많이 숨어서 살고 이제 그러는데 한국을 오고 싶은데 한국 부르크가 연결이 돼야 돼요. 한국 부르크 찾는 것만 해도 이제 빨리 찾는 분은 뭐 몇 달 오간에도 찾고 몇 년 있다가도 찾고 이제 그런데 20년이도 뭐 10몇 년이고 부르크를 못 찾으면 한국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 한 몇 년을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한국 부르크 손을 잡게 된 거죠. 이제 그때 정말 엄청 기쁘죠. 기쁘고 막 희망 막 날아갈 것 같죠. 내가 그래도 한국으로 갈 그런 손이 있구나. 이제 이런 뭐 잠을 한 며칠 밤 동안 잠을 못 들었댔는데 이제 그래서 거기 태국선 부르크 손을 잡았어요. 제가 오는 그 루트가 어떻게 된가 하게 되면은 이제 할빈에서부터 시안까지 기차만 타고 38시간을 가요. 나라가 워낙 크다 나니까 이제 시안에서 내려서 조금 한 몇 잠 자고 그다음에는 또 다시 또 시안에서 또 쿤민까지 기차로 간 거죠. 38시간을 이제 꼬박 이제 걸어서 그다음엔 하남 중국에 이제 하남성 중국말인데 이제 하남성까지 가면 이제 남쪽이에요. 완전한 남쪽인데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미얀마 국경연선 그쪽까지 가요. 이제 그러면 그 기차에서 내려서도 또 버스나 택시로다가 한 12시간, 13시간씩 가야 돼요. 이제 그 미얀마 국경까지.
미얀마 국경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도 또 부르크가 있어요. 부르크가 이제 나라마다 있기 때문에 몇 사람 중국 사람이 못 따라가고 이제 미얀마는 이제 북한처럼 아주 연약한 나라죠. 좀 낙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배 이런 것도 없고 이제 그래서 그 미얀마 땅을 건널 때 이런 통나무로다가 이렇게 꼭새로다 묶은 이런 그 뗏목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타고 이제 건넌 거죠. 건너서 미얀마 땅은 이제 차도 없고 제일 좋다는 게 오토바이밖에 없어요. 이제 근데 이 숱한 사람들을 누가 오토바이를 태우겠어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그래서 다 건넌 거죠. 그냥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는 거 다 그냥 걷고 있지. 이러다가 이제 낮에는 못 걸어요. 이 미얀마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잡히게 되면 북송이 돼 버려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걷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얀마까지 간 거죠. 이제 가서 거기서 한 며칠을 또 이렇게 거기 이제 우리도 이제 중국에서 떠날 때 이제 운동화도 한 몇 켤레 가지고 떠나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좀 가지고 떠나는데요. 미얀마까지 가면은 먹을 거고 뭐고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럼 꽃받고 한 며칠 굶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물밖에 없는 거죠. 지나가던 물 그냥 그 흐르는 물을 다 마시면서 가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미얀마 이제 끝자락으로 가면은 이제 라오스하고 태국 이 국경 연선이 나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 태국에서 그 부르크가 있는데 태국 부르크에서 이제 보트가 2대가 나와요. 2대가 나와서 이제 우리 한 번에 뽑는 게 2조씩 뽑기 때문에 이제 배 2개 갈라타고 근데 이것도 운이 좋아야 돼요. 우리 조는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다른 조는 그 배 2대가 떠서 있지 태국까지 들어가자면 거의 한 5시간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보트가 아주 이렇게 앉으면은 그래서 물 높이 사이 배 높이가 요 정도예요. 그리고 그 물은 이렇게 엄청 이렇게 그 흐르는 물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소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물인데 이 물 보면은 못 가요. 이게 이제 거기가 그냥 아고 하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들을 벌리고 있는데 엄청 무서운 거죠. 이제 그래도 우리 조는 운이 좋아서 이제 왔는데 그 뒷조에 오던 사람들은 배가 하나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왜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큰 배들이 지나다닐 때 보트는 엄청 작고 낮잖아요. 큰 배가 지나가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물결이 채우잖아요. 이제 근데 보트는 값싸가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잘못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한 조는 다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어쩔 줄 못해요. 예. 그러고 그다음에 한 그 애기 엄마가 그 애기를 이렇게 업었으면 좋은데 안 왔어요. 이제 안 왔는데 배 속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 아는 거 하고 이거 잘 안 된 거죠. 그 힘의 비례가 잘 안 맞았겠죠. 그 배 속도에 의해서 아이가 날라서 물에 떨어졌어요. 이제 그 엄마는 뭐 물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허망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린 자식을 그래도 중국이라도 놔두고 온 게 행복하구나 그때 그걸 겪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태국까지 오게 되면 며칠 동안 지치고 아무것도 못 먹고 물만 먹고 태국 나라는 또 엄청 덥잖아요. 한 43도 44도가 매일과 같이 그냥 고열로 내리쬐는데 그때 아스팔트 길에 이제 누웠는데 못 일어나갔어요. 못 일어나는데 제가 한 5명을 데리고 떠났는데 자네가 그냥 지칠 대로 지치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이러고 떠나다 나니까 태국 땅에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미얀마나 라오스 이런 데서 잡히면은 북송이 돼버리면 태국은 우리를 난민 수용소까지 보내주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마음을 놔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다 힘을 다 빠지고 이러는데 내가 여기서 우리가 누워서 못 일어나면 이제 방콕까지 못 들어가니까 무조건 일어나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서 이제 오는 과정인데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제 태국이라는 이 나라도 우리가 불법 체류자에 신분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경찰들이 검문이 많이 있어요. 방콕까지 들어가자면은. 근데 그 경찰들이 우리 이렇게 붙들었어요. 붙들어서 이제 파출소 같은 이런 데다가 이제 데려왔는데 우리 보고 돈을 내라는 거예요. 불법 체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돈을 좀 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거 구류장 들어갔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 구류장이요, 태국도 엄청 작아요. 토끼장만 한데 우리 6명이니까 이제 5명이 누우니까 내가 누울 자리가 없어요. 그냥 이 철창이, 그러니까 1m 간격으로 여기 철창은 다 남자들 죄수들이고 이쪽은 다 여자들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 앉고 이제. 근데 걔네 5명이 누우니까요, 딱 설 자리밖에 없어요. 철창가에 이렇게 뚝 기대고 섰는데, 이 지나온 노종들이 진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밥을 못 먹었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태국 경찰은 밥을 날라다가 줘요. 이제 밥이라도 먹으러 하고 있지. 예. 그래서 고맙다고. 근데 밥을 며칠씩 못 먹던 사람들이 밥을 먹기니 어떻게 돼요? 졸음이 그냥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에들 정신없이 자고.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 책임감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철창에 기대 섰는데, 그때 그 제가 이제 시 하나를 하나 좀 외워보고 왔는데요. 저 멀리 떠가는 운명의 쪽배, 기 없이 노 없이 가는 곳 그 어둠에냐. 풍랑에 시달려 애달픈 나날, 나라 없어 서러우라. 아, 내 인생아. 이게 그냥 바로 머리를 쳐요.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가지 개만도 못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때 그 철창가에 그 붙들고 있을 때 그 시가 지금까지도 제가 잊혀지지도 않고 이제 그러는데, 이 대한민국 이거 어머님 아버님 여기 여러분들이 이거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이거 그러니까 행복, 기쁨, 긍지, 자부심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행복하죠? 지금 너무 행복하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항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 교육은 빵점이다. 내가 항시적으로 빵점을 줘요. 1점, 0.0.1점도 제가 못 줍니다. 자식 교양이 너무 잘못됐어요. 여기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생활에서 보게 되면은 항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딸님은 공주님이시고 아들님은 왕자님이시고, 우리 왕자님이 어떻고 우리 공주님이 어떻고 아주 열성과으로 또 받들려가지고 오늘도 뭐 먹고 싶으냐, 내일 뭐 먹고 싶으냐, 야 내가 뭐 시켜줄게, 이렇게 해갖고 다 길러놓으니까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제 내가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집 안 해준다고 막 야단을 하고 말이야. 돈 그 유산을 안 준다고 아버지 엄마 칼들이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보험들 많이 들어있죠. 저 그래서 보험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내가 그런 게 싫어갖고. 아니 이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항시적으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 교육을 하는 부모님들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항시적으로 우리 아들은 뭐 미국의 변호사고, 누구는 뭐든지 판사고, 아주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휙휙 날아다니고 돈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이런 환상적인 착각 속에서 살아요. 여기 아이들이. 내가 보니까. 내가 그냥 나가서 마루 바닥에 닿고 이런 걸 몰라요. 여기 부모님들은 야 너 무조건 대학 나와야 된다. 변호사 돼야 된다. 판사가 돼야 된다. 야 우리 아들 미국 변호사야. 내가 그래가지고 한국 부모님들 그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자식 잘 기르는 게 아니라고. 대학을 다 졸업시켜 나오는 게 어떻게 돼요? 직장이 없다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TV 컴퓨터 놓고 그것만 두들기고 앉고 있어. 호황되는. 그래서 내가 이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이 자식 교양을 너무나도 이제 못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젊은 사람들 뭐가 좋다고 그래요? 자본주의제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생활하고 배 부르고 기름지고 배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호황한 생각하시죠? 자본주의 싫대요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이.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보고 내가 할 때 그래요.
당신 내 도도 말고 응? 내일 그 벤또 싸가지고 38선 건너 가라고. 응? 가서 도도 말고 그냥 한 달만 있다가 와라. 응? 그러면 알게 되니까 가보시라고. 응? 그러는데 사실은 말이 한 달이지 일주일도 못 가요. 이 한국 분들이. 응? 아마 그게 가서 그냥 하루도 못 견딜걸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소리도 좀 하고 좀 그러는데 그때 이게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제가 하나 더 있는데 임 찾아가는 길 막지를 말아라. 비바람 사나워도 내가 갈 길 내가 간다. 가고 가다 쓰러지면 넋이라도 가려니 내가 가고 내가 가는 운명의 갈림길아. 저를 시인처럼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어렵다나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이 거의 한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요. 이제 동남아 한 여러 나라를 걸치다 보면은요 그렇게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2008년도 이제 11월 20날 인천공항에 내렸죠. 그때 내렸을 때 인천공항 내렸을 때 그때 태국에서 우리 올 때 어떻게 돼요? 날이 더우니까 이 반바지에 반팔 이렇게 입고 왔는데 그때 오니까 막 눈가루가 날리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도 좋아요. 야 이거 대한민국 이거 맞아 이거 야 우리가 이거 말하는 남조선 이거 맞지 하면서 있지. 그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요. 정말로 상상도 못했죠. 우리 북한에 산다면은 뭐 이런 공항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비행기라는 거 타보지도 못하고 한평생 평양을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제가 그래서 항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야 그 트럼프 뭐 북폭을 한다 하게 되면 평양만은 그래서 아예 아작을 내라. 내가 항시적으로 그 소리를 해요. 응? 왜 그런가 되면 원이 있어. 왜 원이 있냐? 지방에서 살았잖아 나는. 응? 근데 평양에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김일성이 시절에 김정일이 시절에 김정은이 시절에 3대를 평양에서 살았어. 걔네들은 행복한 거예요. 응? 나는 한 번도 평양을 못 들어가 봤는데 너네들은 3대를 평양에서 살았으니 어떻게 되냐? 응? 만약 트럼프가 북폭할 때면 야 평양 너네 새끼들 다 죽여버려라. 응? 내가 막 노골적으로 막 그렇게 욕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응? 근데 그렇게 욕이 나와요. 지방에서 사는 그 원한이 막 머리에 사무쳐요. 그래서 평양에 있다고 우리 이렇게 탈북자들하고 동지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양이 이것도 까불면 야 너네 몽통구리 같은 평양이 뭐 까불고 있냐 이러면서 있지. 야 너네들은 다 뒤져야 돼 하면서 있지. 말로 내가 막 욕을 하거든요. 있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렇게 원한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오늘 서울 가고 싶은 거, 제주도 가고 싶은 거 가고, 제가 이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뭐 제주도로, 뭐 부산, 뭐 고제 수용소 이 얘기를 우리 북한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포로 수용소. 고제도도 가보고 뭐 창원 뭐 해서 전국을 한 2달 동안 그냥 돌았댔는데요. 이제 그리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근데 그때 인천공항에 내려서 이제 국정원에서 버스가 2대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놀란 거는요. 이제 이 나라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 고속도로가 쫙 적자 있는 거는 물론이고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1시간 서 있는지 30분 서 있는지 그냥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있지. 그래서 우리가 국정원 선생님들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너네 평양처럼 뭐 그렇게 뭐 어쩌다 한데 택시들 다니는 줄 아냐? 그러시지.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선생님 우리는 저 북한에서 교육받기를요. 응?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 보통 교육하는 게 그래요. 저도 선생님이었고 학생들은 교육하는 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남조선은 이렇게 서민들 자식들이 이제 구두 닦기 통을 둘러매고 나가서 거리 나가서 구두 닦기 한대야. 그래갖고 그 학비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도 가고 그런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서민들 사는 집은 우리는 보통 기아집이나 아파트에서 살았잖아요. 김일성의 시절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아파트에서 사는데 남조선 아이들은 비닐하우스 판잣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 걔네가 항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고 나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골까지 아파트가 짱짱 줄어서고 그냥 고속도로가 다 찌었잖아. 응? 북한은 어때요?
평양에서 원산까지 고속도로라고 하나 남기 있어요. 그것도 세민트로 나가지고 그냥 1년 안짝에 그냥 다 부실부실해갖고 그냥 돌 자갈로다가 디굴디굴하고 비가 오게 되면 그냥 돌 갔다 나갔다 쑥쑥. 그게 북한 그 도로예요 지금. 근데 그거 할 그런 것도 없고 기차도요. 제가 이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시간 때문에 내가 좀 많이 자르는데 기차가 어떻게 된가 하게 되면 제가 장사 다닐 때만 해도 전기 기차예요. 북한은 이제 그렇게 갖고 이제 내가 이제 가다가 이제 이게 큰 다리든 강이든 산이든 기차가 가다가 그냥 전기가 뚝 끊어지면 서면은 아니 그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몰라요 이거는. 이제 그래갖고 이제 장사를 떠나거나 어디면 여행을 갔을 때는요, 그 강냉이 이제 다 끈 거, 그걸 한 배낭씩 지고 가야 돼요. 어디서 내가 굶을지 모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강냉이 같은 걸로다가 씹으면서 이제 그 전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 전기가 왔다 하면은 또 여기 그냥 다 그 풀어놓고 있던 사람들이랑 후다닥 다 올라가요. 기차에 올라오는데 그 북한 기차는요 창문 유리가 없어요. 다 뜯어가지고 이제 유리도 없고냐 이 비닐방막으로 대봐야 그거 그냥 문으로 올라가자면 그 숱한 사람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차 그 빵통 위에가 다 올라가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그 2003년도 북송대 갔을 때 그때 청진 수송 교화소 거기에 있다가 이제 부산군 그 보위부 아이들이 우리를 데리러 왔을 때 그때 그 기차 타러 오니까 그때도 이렇게 기차 빵통에 가서 사람들이 가득 탔더라고요. 있지. 그래갖고 아니 지도원 동지 아직도 기차 빵통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요. 그러니까 그 지도원이 하는 소리가 야 이간나 새끼들 중국 가서 잘 살더니 말이야 있지. 야 너네들 뭐 저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말이야. 야 조국의 실태는 이래. 너희들도 그렇지 멍청하게 왜 잡혀 나오냐? 우리 보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잡혀나온 게 멍청해. 야 이게 멍청한 것들이지. 가서 이제 너 살갔다고 한 놈들이 이게 잡혀나오질 말해. 똑똑한 애들은 안 잡혀내. 너는 왜 잡혀나왔냐? 이 멍청한들아. 그러면서 있지. 그러더라고 있지. 그래서 그럼 지도원들지. 그래 다음번에 가서는 안 잡혀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놈아. 이제 지도원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 태국 그 감옥에서 있다가 이제 돈을 주고 나와서 난민 수용소까지 들어갔는데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다 나와가지고 우리들 이렇게 뭐 먹을 것도 다 해주고 이제 하더라고. 이제 그때 진짜 고마웠죠. 이렇게 뭐 나라 없어서 떠돌던 아이들 그냥 받아주는 건 대한민국 하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인천공항 내려서 고속도로 이걸 보면서 야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된 나라를 매일 저 판잣집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응? 그런 소리만 듣던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막 눈이 다 뒤집혀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국정원지 거기서 들어갔다가 하나원 학교를 나왔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사회까지 나오게 됐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소리였어요. 한마디인데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처음 그 정동호 목사님 손을 잡고 이게 들어왔을 때 내가 계속 올 때마다 이게 그게 감동을 하고 계속 그거를 쳐다보는데 너는 행복자로다. 내가 이 간판을 계속 보게 돼요. 이제 자꾸 너는 행복자로다. 한마디로 나는 행복자잖아요. 왜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아직도 그 숱한 사람들이 거기서 압박 속에서 살고 있고 굶어 죽고 이러는데 그래도 나는 2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날 잊지 않았잖아. 20년 동안.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 교회에 오게끔 해주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행복자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소리였어요. 그래도 나는 행복자로구나. 내가 20년 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치고 계속 그냥 다 잊고 살았어요. 행복하니까 배부르니까 기름지니까 그랬는데 잊질 않고 나를 이렇게 손을 이끌어서 여기 교회까지 데려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엄청 감사하죠. 얼마나 그래서 내가 항시적으로 올 때마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여기 지금 교회에 와서 이제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 접하게 되고 하느님 은혜 받고
이게 정말 영광해.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빨리 못 왔을까? 응?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들어가요. 이제 내가 오늘 11시 교회에 왔을 때도 야, 너는 행복자로다. 결국 나는 행복자로다. 올 때마다 느끼게 돼요.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 뭐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정치, 경제, 군사까지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오늘은 간단히 얘기를 하고 다음번 무슨 시간이 된다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재미있게 나갈게요.